일단 신호 바뀌면 건너가세요. 여기가 뭐 어디나 그렇지만 통째로 비어있는 상가여서 여기 보시고 저쪽 에이브파크 쪽으로 가서 보시고 커피숍에서 잠깐 대화 나누시고 가시면 됩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 모집 공모하고 우선협상 대상 선정하고 그 단계까지는 제가 하고 그리고 2018년 6월 이재명 도지사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 그 이후에 그 용도 변경되고 그런 실질적인 신고 제한 완화하고 뭐 이런 것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대원 플러스 건설이 선정됐을 때 그때도 대원 플러스 건설은 이쪽에 인공 서핑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 컨텐츠였어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들 다 돈 들어가지고 저기 마리나 시설도 만들다는 것이 근데 이제 2018년 11월에 실시협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이제 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땅의 용도 변경도 하고 그리고 또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뭐 용적률도 높여주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리고 3년 전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대원은 여기 웨이브파크 생긴다. 뭐 그러면서 주변에 샀던 땅 열을 재밌게 잘 팔아먹고 심하게 얘기하면 먹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매각 상태 거의 지금 발표만 안 했지 이미 저 회사도 판 것 같고 시설도. 그러니까 그 대원 플러스는 17개 필지를 용도 변경 이전에 물안을 받았으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싸게 구입한 거고 구입한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서고 나서 MOU 체결하고 그걸 돈 빌려가지고 매매대는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해주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용적률 높여주니까 이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아마 한 일부 필지 17개 필지 중에서 물어받은 17개 필지 중에서 일부는 제 3자한테 매각을 했고 이건 이후에 의원님들이 뭐 좀 국정감사나 뭐 좀 바로 보셔야 되고 뭐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인데 땅을 용도 변경에 하면서 뭐 얻은 이익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직접 상가를 시행해서 상가 장사를 한 부분도 있을 텐데 복합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도지사 되기 전에 우선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고 실시를 한 다음에 MOU가 체결됩니다. 실시협약서에 보면은 계약서 자체가 2년에 종료하도록 하게 계약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서둘러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2년에 완공됩니다. 이미 MOU 체결 전에 다 2년을 하도록 계약서 다 작성됩니다. 실시협약서가 언제는 11월 8일. MOU는 2018년이잖아. 그러니까 11월 22일. 그러니까 시흥 유세에 와서 얘기한 얘기는 통째로 다 허위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장까지 지금 써놓고 지금 지금 접수만 안 한 상태인데요. 왜 통째로 거짓말이냐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 단계일 때는 본인은 성남시장이었고 또 본인이 도지사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용도 변경이 되고도 했지만 그게 사실 도지사한테 인허가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 보면 뭔가 대원하고 깊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내가 했다. 이래서 티켓이 생기니까 도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여기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한 거 보면 뭔가 각인되어 있는 어떤 게 있는 거죠. 4일 이재명 후보는 시흥 유세를 하면서 거북선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웨이브파크 유치를 성과랍시고 자랑하고
그 비결이 현직 시임시장과 함께 업체를 유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거북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가 공실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이재명은 장사가 잘 되나 모르겠다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폭로하니 민주당이 돌연 저를 비롯해 동료 의원 10수명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2년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부실 행정에 대한 반성과 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진실을 말한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무엇이 그렇게 질려서 고발장 난사를 불사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곳 거북섬 웨이크파크 사업은 제2의 백현동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모 단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업체들을 유인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만약 이 발언대로라면 시흥시와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문화공원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요식행위였음을 자백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착수 단계에 있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과도한 특혜 행정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원 플러스 건설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22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시흥 인공 서핑파크 MOU를 맺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경기도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불과 2년 만에 모든 일이 날림으로 처리된 비결은 이재명 후보의 전폭적인 특혜 인허가 덕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는 막대한 상가 공실을 초래한 근거 원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했습니까? 아니면 부패했습니까? 해당 업체의 수입 구조를 보건대 아마 이재명 후보는 부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당초 수변공원으로 추진되는 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수익성을 대폭 증강시켜 줬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거북섬 주변 17필지를 매입한 직후 주거 용지로 묶여있던 땅들은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토지의 층고 제한은 15층에서 45층으로 10층에서 35층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에 묶인 토지를 값싸게 매입하도록 해주고 이후 용도 변경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 이미 백현동에서 보았던 이재명식 축보입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웨이브파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매출액이 약 8,300억 원인데 서핑장 입장 수익은 약 260억 원,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천억 원 수입은 용지 매각과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시 분양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물놀이 장사가 아니라 땅놀이 장사로 떼돈을 번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시흥시는 민간이 직접 짓기로 한 마리나 시설에 434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업체 이익을 더욱 부풀려줬습니다. 시비가 152억 원, 도비가 65억 원, 국비가 217억 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나간 곳에는 항상 부패의 악취가 났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경기지사 시절 거북섬까지 천문학적인 부패 스캔들의 중심엔 늘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G 상단 등 훨씬 큰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러한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무능하고 위험합니다. 김문수는 알면 알수록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조롱하는 정치를 끝내고 부패와 특권을 뿌리뽑을 강단 있는 리더,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살아나는 나라를 만들 사람은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희망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거북섬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정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대원 플러스 건설이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심의 결과를 저희가 이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2일 바로 이 인공 서핑파크 해양레저 복합단지 투자유치 양해 각서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MOU를 체결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업체가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왼쪽에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설을 조성했죠. 좀 전에 제가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돌아보니까 마치 부동산 업자가 쓸고 간 떴다방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전례 없는 속도전의 수혜자는 건설업자가 됐습니다. 이 피해는 한국의 두바이가 될 거라는 말에 꼬여 분양을 받은 서민들이었죠. 공실률 87%인데 이 사업자는 845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공무원 지침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특혜 의혹이 있었죠. 주상복합 용지를 상업 업무 시설로, 또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또 층고도 15층에서 45층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상업지구에는 공모지침서 상의 입점이 제한됐던 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일상을 즐길 수 있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업자들의 자판이 깔린 셈입니다. 또 인허가 건물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우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시 지사 때의 속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업성 검토나 수요 예측 없이 이뤄진 이 사업에서 경기도 그리고 시만 믿고 입점했던 소상공인들이 일생을 평생 아껴서 벌었던 그 돈을 맡겼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위성보다 무서운 게 무능입니다. 이 같은 주민 고통을 모른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자랑하는 무심함, 또 건설업자는 배불리고 이 주민들은 빈상가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무책임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플러스 건설이 이미 이재명 지사 이전에 거북선 해양레저 복합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면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에게 각종 특혜를 안겨준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은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배불리는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반드시 같은 섬이라도 자라서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의 명소로 만든 김문수 후보의 역량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이 같은 비극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북섬에 투자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자 또 서민들입니다. 평생 모아왔던 그 분들은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도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북섬에 직접 와보니 현실은 보다 참담합니다. 이 공실률이 너무 높고 특히 국어세대 대비 상가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도대체 최초의 그 수요 예측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태는 이재명의 경기도와 또 민주당의 시흥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흥시와 경기도가 발표했던 개발 청사진들, 이것들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속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청사진들 제시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결국엔 이곳이 유령도시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곳에 대해서 업체 하나 유치했다라고 시적 자랑만 했을 뿐 사후적인 관리도 사전적인 심도 깊은 어떤 계획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하죠.
이 풍추적인 행정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우리 그 청사진을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최대한 우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수용의 거북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제2 외곽 순환도로를 초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거북성dom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시흥시가 글라파우스가 되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자들, 분양받으신 순분양자분들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어떠한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분양을 받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뭐랄까 가정 경제에 어떤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문 말씀 안 하셔도 몇 번째는 어떻게 분양받은 거죠? 저는 여기 거북섬의 그 통합발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이번에 이런 걸로 거북섬을 알려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깁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거북섬이 최초 개발된 게 사적도시로 개발된 거 아닌 건 사실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여기는 관광도시로 개발된 거고, 초기에 같이 들어와야 됐던 여러 가지 국가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됐어야 되는데, 그게 같이 안 된 게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나마 지금 웨이브파크가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다 상가를 보셨지만, 저 빈 상가를 그나마 웨이브파크가 안 들어왔다 하면 과연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라도 여러분들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브파크 때문에 그나마 WSA에 2차에 걸쳐서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국제대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고 과오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 도에서 같이 행정이 따라졌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가 좀 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보셨지만 분양 이후에 보면 이제 상가 건축물법 같은 것, 이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보려니까 이런 것들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분양권이 너무 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취소할 수 있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손방망이 든 겁니다. 뭐 과태료 정도고 해지할 수 있는 걸 알려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주면 이 상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혹시 무슨 보완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원래 제2 순환 고속도로가 2023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북섬이 더 많은 수도권의 1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관광도시가 되려면 이런 외곽 순환도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이게 지금 인프라들이 나름대로 지금 계획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잘 되도록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좀 도움을 요한다면 지금 이제 여기 해수부에서 지금 공모 사업들이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번에 꼭 지정이 돼서 거북섬에 지금 이렇게 암울한 상태를 좀 더 비전이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북섬 상회 회장이고요. 이번에 이슈가 생기면서 제가 전화를 한 80통 정도 받았어요. 지속 정당이나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보고 농가일보에 그런 데서 받았는데 이게 과거의 정치적 이슈만 얘기를 하지 계속 얘기했지만은 저희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굶어 죽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이 상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정작 필요한 거는 당장 허기 주고 배고픈데 음식을 주셔야 되는데, 예. 옛날 얘기나 뭐 이런 거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려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북성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 우리 김영환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면은 뭐 어떤 언론사도 옛날에 이런 실패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 말을 실수하는 것 때문에 와 이렇게 한 3, 4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했던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누가 하나 말 실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가 있구나는 오히려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한쪽으로 뭐 저는 제 뭐 정치적 뭐 성향이나 이걸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여기 전체적인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다 보니 예, 양쪽 당에다가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랑 그리고 그걸 꿈을 꿀 수 있는 미래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들은 일단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는 딴 도시랑 틀리게 자구적으로 노력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빈사과가 있으니까는 이 수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20, 30씩 모여서 직접 영업도 하고 있고, 예? 뭐 전국에서 그게 뭐 거의 그 유례없는 일들을 갖다 이렇게 많은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서로들 토스만 하시더라고요. 뭐 그쪽이 이랬다, 뭐 이쪽이 이랬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건 내 책임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언론사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조선일보나 MBC나 다 그쪽 얘기만 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계를 우리는, 예? 목숨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편을 논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생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걸 갖다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성냥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이슈 때문에 확 돌렸다가, 대선 끝나면 이게 또 확 식을까봐, 예,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대선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걸 갖다가, 예, 뭐, 김문석 후보님의 이름이든 당의 이름을 해가지고, 이거 발표를 해주셔야지, 뭐, 의견을 듣고 뭐 이랬다고 해서 대선 끝나고 흐지부지 돼서 상인들은 지금 또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